자, 우리 지난 시간에 분산과 표준 편차 요 얘기 했는데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하고 가자. 여기 내가 그 얘기했어. 표준 편차. 그러니까 편차인 편차랑 분산은 우리가 산포도라고 하고, 산포도라는 건 뭐냐면은 평균,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별량, 자료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산포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어떻다고? 수치가 커져. 수치가 커지고 점점점 모여있을수록 수치가 작다. 그러니까 산포도가 작으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료들이 평균에 많이 몰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몰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국어 표현으로 고르다라고 한다. 이게 나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고르다라고 한다는 것은 평균에 많은 자료들이 모여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거 정도를 얘기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절차를 지켜야 된다. 이 분산과 표준 편차를 만드는 것은 절차를 지켜야 된다. 여기다 쭉 쓰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첫 번째 뭘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두 번째 편차를 구해라. 편차는 뭐다?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야.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야.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기 때문에 어떤 그 별량 자체가 평균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평균보다 크면은 플러스가 나온다. 그래서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 이건 무조건 문제에 나온다. 그래서 편차의 합은 0이다. 그래서 뭘 구한다? 처음에는 분산을 구한다. 분산은 뭐?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건 글씨로 그 자체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암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내면 그게 뭐다? 분산이다. 그럼 분산은 뭐다? 표준 편차는 뭐다?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기계적으로, 이거는 체계적으로 딱딱딱딱딱 이렇게 외워져서 학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래서 우리가 분산과 표준 편차까지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상관관계입니다. 자, 164페이지야. 상관관계. 자, 우리 상관관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두 가지의 자료가 있어. 이거를 두 가지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니?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두 개의 숫자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거. 좌표평면. 그래프예요, 그래프. 좌표평면은 뭐야? X축의 한 점과 Y축의 한 점을 연결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뭐냐면은 좌표평면이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상관관계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이 X축, Y축을 먼저 그려요. 자, 얘를 우리가 Y라고 했을 때 X에 있는 어떤 녀석과 이 Y에 있는 어떤 녀석의 관계를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상관관계라고 하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함수를 뭐라고 그래? 함수를 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 X와 Y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X축의 어떤 우리 자료와 Y축의 자료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상관관계라고 그래. 자, 여기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산점도라는 게 나오는데, 산점도는 이 산자가 무슨 분산할 때 산자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분산되어 있는 점들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산점도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164페이지에 보면은 이름들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산점도는 이런 X, Y를 놔두고 이 안에다가 어떤 관계들을 막 점으로 표시한 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였지. 뭐 키와 몸무게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보통의 경우 키가 크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겠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지? 예를 들어서 얘를 우리가 한번 키라고 하고 얘를 몸무게라고 하자. 그러면 대충 있잖아. 애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으로 찍어보면 막 대충 이런 식으로 찍혀 있지 않겠어? 가끔 이런 데가 있겠지. 키가 작은데 몸무게가 엄청 많이 나간다. 내지는 키가 엄청 큰데 몸무게가 약간 엄청 말랐다. 뭐 이런 녀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산점도라고 하는 거야.
이걸 산점도라고 한다. 자, 이런 산점도를 봤을 때 지금 이 녀석은 보면 어떻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 녀석들이 이렇게 몰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 그러면은 봐봐, 키가 크면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돼? 비슷한 녀석이 된다라는 거야. 키가 크면 몸무게도 크다라는 것은 좀 비슷한, 물론 이런 녀석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자, 이거 같은 경우 여기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자, 키가 커지면 커질수록 몸무게도 많이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자, 이렇게 어떤 산점도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우상향한다고 그래. 우측으로 갈 때 상향하는 요런 길이, 이런 표현을 갖는 녀석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양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얘네들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가지고 평균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 아주 특별한 이상한 값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여기서도 이상한 값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다른 산점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녀석? 자, 만약에 X축, 자, Y축하고, 여기가 이제 수면 시간이라고 한번 해볼게. 수면 시간이라고 하고 Y를 내가 P로 돌아가 볼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면 시간과 피로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수면 시간이 길면 피로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니? 그죠? 수면 시간이 짧으면 피로도가 엄청 높지 않겠니? 이런 식이야. 수면 시간이 짧은 애들은 피로도가 막 높아, 이렇게. 수면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 이렇게 됐을 때 전반적으로 피로도가 낮아질 수 있겠지. 그지? 그렇잖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자, 그러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 가끔씩 이상한 놈들 있겠지. 수면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별로 안 피곤한 사람들도 있겠지. 그죠? 아무리 많이 자도 피곤한 사람이 있긴 하겠지. 그지? 근데 그건 대다수가 아니잖아. 대다수는 요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우리 얘를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피로도와 수면 시간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니까 잘 생각해. 자, 이 상관관계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이게 어렵지 않아.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이건 너무 뻔한 문제들이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런데 말장난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냐면은 내가 여기 한번 자료를 보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자, 5-2번 같은 거 한번 보자. 5-2번. 자, 174페이지에 5-2번 문제를 지금 한번 내가 나랑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두 별량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상관관계라는 것을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볼게요. 첫 번째, 귤 수확량과 귤 가격. 자, 귤 수확량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 귤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 우리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그런 거 배운 적 있지.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지금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야. 여러분들한테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졌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가격이 저렴해지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어? 자, 그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여기 말고 선생님이 딱 이렇게 좀 좋은 예시가 있으면 여러분들 들어주면 좋겠는데 가끔씩 선생님이 기출문제들을 하다 보면 내가 그냥 딱 들었을 때 이건 음의 상관관계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잘 보면 양의 상관관계야. 내지는 양의 상관관계지 뭐 라고 생각했는데 음의 상관관계일 수도 있어. 자, 이게 내가 예전에 기억나는 거 한 가지 얘기해 줄게. 일단 이거부터 전부 다 한번 해본 다음에. 자, 귤 수확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지. 그죠? 얘는 그래서 음의 상관관계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봐. 키와 독서량.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죠? 맞아? 자, 디귿. 발의 길이와 시력.
뭐 이게 모르겠어요. 연구 결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상관관계는 보증해 볼 수 없습니다.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 당연히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 전기요금이 늘어나겠지.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 100m 달리기 기록과 성적. 100m 달리기 기록과 육상 성적. 달리기 성적 하면 어떻게 돼? 양의 상관관계일까? 음의 상관관계일까? 그래서 대충 머릿속에 딱 떠오른 대로 한번 생각해봐. 달리기 기록과 내가 달리기의 성적은 어떻게 되겠어? 자, 음이야. 근데 대충 생각했을 때 이걸 양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근데 잘 생각해봐. 달리기 기록이 높다라는 건 뭐야? 내가 느리다는 거죠. 달리기 달렸을 때 10초에 달리는 게 빠른 거잖아. 그지? 20초에 달리면 느린 거야. 그런데 달리기 기록이라고만 하면은 단순하게 클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다니까. 특히나 아까 얘기한 시간에 나오면 특히나요. 특히 시간. 여기다 적어둘게요. 특히나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할 수가 있습니다. 헷갈려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딱 보자마자 이건 이거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이 산점도를 여러분들이 먼저 XY축을 그린 다음에 생각을 해보라 이 얘기야. 알겠죠? 자, 시간이 나오면은 음의 상관관계일 경우, 시간과 뭐 기록,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걸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이 산점도를 조금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나와. 자, 어디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65페이지라든가 166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나 뻔하게 저렇게 그냥 점점점점으로 나오는 그런 상관관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168페이지 요것도 한번 봅시다. 자, 음의 상관관계와 이 중간에 있는 그림이야. 음의 상관관계와 양의 상관관계가 딱 보여. 예를 들어서 이 5개의 산점도가 있는데 앞에서 2개는 누가 봐도 음의 상관관계고 뒤에서 보면은 뒤에 2개는 양의 상관관계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강도라는 것도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거야. 강도. 그러니까 이 음의 상관관계 이쪽에 이 선에 많이 몰려일수록 그게 강한 음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얘는 맞는데 굉장히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찍혀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음의 상관관계이긴 하지만 그 상관관계의 어떤 강도는 좀 작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양의 상관관계도 마찬가지. 막 오만데 다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냥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상관관계가 있기는 있지만 좀 약하다. 라는 정도. 만약에 아주 촘촘하게 이 녀석한테 몰려있다라고 했을 때는 양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강하게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강하다, 상관관계가 있긴 있는데 강하다, 약하다를 판단하는 것은 전체적인 이 흐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기울기가 -1 플러스 1이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일직선상에 최대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좋다. 자, 두 번째.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뭡니다? 169페이지하고 169페이지랑 170페이지에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다. 여러분들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자, 어떤 녀석인지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내가 그냥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를 내가 수학 점수라고 할게. 수학 점수. 그리고 뭐 얘는 뭐 과학 점수라고 할게요. 과학 점수. 자, 이렇게. 여기가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그리고 여기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자, 이렇게 됐다고 치자. 자, 요걸 하나를 줄이자. 똑같이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 줄여가지고. 자, 얘가 100점, 90점, 80,
70, 60. 자, 이렇게 됐다고 쳐보죠. 여기다가 지금 내가 학생들의 과학과 수학 점수를 산점도로 한번 나타내 볼게.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과학을 70점, 수학 70점, 뭐 과학을 60점. 어떤 애는 이렇게. 100점, 100점은 한 명. 자, 이런 식이 되어 있다라고 치자. 이걸 보고 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양의 상관관계가 있냐, 음의 상관관계가 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전반적으로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 상관관계의 어떤 강도가 크지는 않다. 왜냐면 이런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의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판단을 하려고 할 때는 그런 상관관계를 묻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 어떤 것들을 묻는지를 한번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 첫 번째는 X나 Y 한 가지만 묻는 경우야. X와 Y 한 가지만 묻는 경우. 그때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과학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은 몇 명입니까? 이런 식으로. 자, 여기다가 좀 적어볼게요. 자, 과학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은 몇 명입니까? 그러면은 봐봐. 딴 거, 수학 볼 필요가 없죠. 전혀 볼 필요가 없어. 과학만 보는 거야. 과학 90점이 여기 있으니까. 자, 90점 이상인 애들은 하나, 둘, 셋, 넷. 이상이니까 포함이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얘는 4명.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 자, 예를 들면 이걸 수학 때 볼게. 자, 수학이 80점 이상인 녀석. 그럼 그때 우리 과학을 볼 필요가 없죠. 수학만 보면 돼. 수학만 어떻게? 80점만 뚝 그거. 수학 80점 이상인 애들. 하나, 둘, 셋, 넷, 다 7명. 자, 7명이야.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그지?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만 보면 돼. 자, 두 번째는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X와 Y를 동시에 묻는 경우. 그럼 이건 뭐야? 자, 과학도, 수학도 90점 이상인 녀석들. 자, 그럼 봐봐. 과학 90점 이상인 녀석들은 이런 녀석들이고, 수학 90점 이상인 녀석들은 이 녀석들이야. 그러면은 얘랑 얘가 해당이 되겠죠. 그치? 이거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잖아. 얘가 이 위에 있으면서 얘도 90점 이상인 녀석들을 해야 하니까 동시에 만족시킨 녀석들은 지금 얘가 3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X, Y 중 더 큰 것 내지는 작은 것.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학 점수가 과학 점수보다 높은 아이들은 내지는 수학 점수가 과학 점수보다 낮은 아이들은 이걸 묻는 거야.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X는 Y 요 직선을 쭉 그으셔야 돼. 자, 이 직선을 자, 이렇게 쭉 그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위쪽에 있는 애들은 뭐겠어? 수학 점수보다 과학 점수가 높은 애들이야. 그렇죠? 얘 같은 경우도 과학은 100점인데 수학은 90점이잖아. 얘 같은 경우도 뭐야? 수학은 70점인데 과학은 90점인 애잖아. 그지? 그렇죠? 결국에는 뭐냐? 수학보다 과학이 크거나 같고 아니라 이렇게 볼게요. 과학이죠. 과학이 수학보다 잘 본 애들은 하나, 둘, 3명이야. 얘는 지금 3명. 거꾸로 수학이 과학보다 잘 본 애들. 그럼 애들은 뭐야? 이 밑에 있는 애들이겠지. 그렇죠? 그럼 얘는 4명. 만약과 수학과 과학 점수가 같은 아이들은 저 선의 위에 있어야 되니까 3명. 자, 요거 어렵지 않잖아.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할 때 이게 알고는 있어야 된다. 알고는 있어야 되고, 실제로 얘는 문제에서 자주 등장을 해요. 자주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자,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오는 거, 조금 이제 어렵게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게 나오게끔 하는 건 뭐냐면은 두 과목의 점수의 합이 뭐 얼마 이상인 거, 이런 거 나올 때가 있어. 예를 들면은 두 과목 점수의 합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100점이니까 두 과목 점수의 합이 160점 이상인 애들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160점.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거 맞죠? 네 번째. 합이 이상 또는 뭐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 X, Y의 합이나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 녀석과 수직인 직선을 그어주면 되는데,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 내가 아까 이래 160점이라고 그랬어. 그럼 160점이면은, 한 놈한테, 한 점수한테 예를 들어 수학이 만점으로 몰빵하면은, 과학 점수는 몇 점이겠어? 60점이겠지? 그지? 그걸 생각하면 돼. 그걸 생각하면 돼. 뭐냐면은, 봐봐. 얘가 100점 맞았을 때 얘는 60점을 맞아야 돼. 여길 지난다는 소리야. 그리고 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럼 얘보다 위에 있으면 160점 이상인 애들이야. 그렇죠. 왜냐면 당연히 봐. 얘 봐. 90, 70이니까 160점이죠. 80, 80이니까 160점이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 70, 100이니까 170점이니까 이상이 다 되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알아? 이런 경우에는 자, 이 기울기를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다 기울기를 배우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구하는데 한 놈만 찾으면 돼. 한 놈만. 예를 들어서 170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100점일 때 얘가 70점이면 되잖아. 그지? 그런 다음에 딱 이렇게 그으면은 답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얘는 이상인 애들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하가 되는 애들이 되는 거지. 합했을 때. 그지? 그러니까 뭔가 합한 녀석들을 찾을 때는 그래프의 어떤 그 기울기를 이 x, y하고는 완전히 딱 직각으로 만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해주면은 문제를 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다. 이거 숫자 구하라고 많이 해.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틀리지 말아야 될 거. 이상하고 이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녀석이나 이런 녀석인 포함합니다. 선 위에 있는 녀석들, 이런 녀석들을 포함한다는 거야. 만약에 초과나 미만 같은 경우는 어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초과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초과하면은 얘네만 해당하지 얘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지? 얘네만 해당하고 얘네 둘은 해당하지 않는다. 초과가 아니니까. 자, 포함하지 않으니까. 초과 같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알겠지? 이 정도가 여러분들 이 상관관계에 사실 거의 다예요. 이것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문제 풀이를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을 거다. 없을 거다. 자, 우리 그러면 172페이지부터 내가 편차 그리고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는 거는 아까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서 여기에 있는 유형 문제들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까지는 내가 전부 다 문제풀이를 지금부터 해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1번, 2번, 3번, 4번 지금 좀 풀어보고 있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봅시다. 편차의 뜻과 성질이고, 자, 편차는 A, B, C, D 5명의 중간고사의 수학 성적에 대한 편차를 나타내는 거야. 자, 평균이 74점일 때 A와 C의 점수의 합을 구하여라. 자, 볼게요. 자, A라는 녀석도 있고 B, C, D인데 얘가 지금 뭐냐면 3, 마이너스 2, X, 그 다음 5, 마이너스 2X.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편차의 뜻과 성질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냐면 편차의 합은 0이라는 거야. 너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건 평균이라고 했어. 평균이 74점이다라고 했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편차라는 것은 뭐다?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 요거야.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된다고. 모든 문제는 다 똑같아. 편차와 관련된 문제들은. 자, 편차의 합은 0이다. 요걸 이용해가지고 우린 뭘 알 수 있냐면, 자, 편차의 합이 0이기 때문에 얘네들 다 더하면 뭐가 되냐면 0이 돼야 돼. 그러면 일단 3, 5, 8에다가 2 뺐으니까 6이야. 6에다가 마이너스 x. 자, 6 마이너스 x를 하면 이게 0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럼 뭐야? x는 6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6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12라고 우리가 둬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렇죠? 뭘 구하라는 거야? A와 C의 점수합. 자, A와
C의 점수의 합이야. 자, 근데 우린 평균을 알고 있어. 편차를 알고 있어. 그럼 별량을 알 수 있겠죠. 편차가 3이고 평균이 74니까 얘 별량 같은 경우는 얘보다 3이죠. 편차가 플러스면은 평균보다 큰 거고 마이너스는 평균보다 작은 거라 그랬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3이기 때문에 74보다 3점이 높은 얘는 77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평균보다 6점이 높은 자 80점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구해보면 된다. A와 C 점수를 합을 구하면 뭐이지? 157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런 다음에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 자, 2번 볼게요. 분산과 표준 편차.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합시다. A, B, C, D, E. 여기서도 이제 평균이 하는 거 아니라 편차가 나왔어요. 1, 마이너스 1. 자, 2, x, 마이너스 1. 자, 일단 그러면은 앞에 있는 지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x가 뭔지를 구해봐야겠지. 그럼 봐봐. 1, 2,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아까 뭐 이건 기본적으로 뭘 하라고? 암기를 하라고 했어. 분산은 뭐다?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외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얘를 다 제곱을 합시다. 제곱하면 1, 제곱하면 1, 제곱하면 4, 제곱하면 1, 1. 자, 그러면 얘를 다 더하면 9잖아. 자, 9를 뭐? 평균이니까 5로 나눠야겠지. 5개가 있으니까. 5로 나누면 된다.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분산이야. 분산. 자, 그런 다음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합니까?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은 표준 편차는 루트 5분의 3이고 보통의 경우는 우리는 항상 이런 걸 답을 쓸 때 어떻게 합니까? 분모를 유리화 해가지고 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 5분의 3 루트 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다. 됐습니까? 아시겠죠? 됐지? 맞죠? 자, 다음 3번 볼게요. 유형. 자, 이번에는 삼포도가 주어졌을 때 뭐냐?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주어졌을 때 별량을 구해보라는 거야. 자, 봅시다. 5명이 있어. 자, 3번이 3번. 5명이 있어. 얘도 마찬가지 A, B, C, D. 자, E라는 녀석이 있을 때 자, 얘는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얘는 3, 자, Y,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일단 봐봐. 이것만 나와 있으면 x, y를 동시에 구할 수는 없어. x와 y의 관계를 구할 수는 있지만 x, y를 동시에 구할 수는 없다. 근데 이때 분산이 10이래. 분산이 12래. 그럼 뭐야? 이 분산이 12라는 것은 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10이라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우리가 x, y를 동시에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에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조건. 자, 분산의 편차의 제곱이 평균이 10이다라는 조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자, 편차의 합이 0이라는 조건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조건이 2개가 주어진 거야. 편차에 관련한 2개의 조건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2개의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은 x와 y를 구해볼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일단 x 더하기 y 마이너스 4, 3이니까 지금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x랑 y를 더하면 일단 2가 돼야 돼. 그렇죠? 2가 돼야 돼. 자, x와 y를 더하면 얘가 2다. 이 조건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편차의 합이 0이다라는 조건에서 나오게 된 녀석이야. 그러면 우린 지금 이 조건을 활용을 했어. 2개의 조건 중에 이 조건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요 녀석의 조건을 활용을 할 수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복잡하게 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봤었던 학생이면 이렇게도 풀을 수 있을 것 같아. 뭐냐면은 x, y가 2니까 우리가 y라는 녀석 대신에 요걸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쓰나? y는 2-x. 자, 2-x 이렇게 써가지고 풀면 되지 않을까요? 됩니다. 돼요. 왜냐하면은 얘랑 쭉 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x에 대한 수치가 바로 나올 테니까 x값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이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녀석을 구할 때는 그냥 얘를 x, 얘를 그냥 y라고 둔 다음에 나중에 이 녀석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이거는 선생님 말을 들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분산값을 한번 구해볼게. 그럼 봐.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16이죠. 플러스 16 플러스 9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1. 자,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5로 나눈 것이 몇이냐면 12인 거야. 그렇죠? 이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그럼 얘는 우리 봐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5로 나누면 5 곱하면 몇이야? 60이죠? 60이고, 자, 10 빼고 26을 뺀 거잖아. 그지? 60에서 26을 뺀 거니까 34가 된 거죠. 얘가 34라는 거죠. 그렇죠? 자, 5, 2, 60 맞잖아. 60에다가 26을 뺐으니까 34 맞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은,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주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우리 뭘 구하라는 거야? 당연히 여기서 있어요. x랑 y 다 구해볼 수 있어요. 구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x, y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들 요거랑 요거 보면은 지금 이미 다 고등학교 1학기에 다항식의 연산 정도는 다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 보자마자 뭐가 나 떠올라야 돼? 곱셈 공식의 변형이 떠올라야겠죠. 곱셈 공식의 변형. 물론 이건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운 거니까 당연히 떠올라야 돼. 뭐냐? 봐봐.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xy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랑 얘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x, y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자, 얘는 4고요. 얘는 34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플러스 얘가 몇이 돼? 마이너스 30이 돼야겠지. 마이너스 30이 돼야지 얘네 둘이가 맞아 떨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30이 되기 위해서 x, y는 마이너스 15가 되어야 될 것이다. 됐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실제로 분산 같은 거 구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힘들어. 왜냐하면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그냥 갖다 쓰시고 여러분들 편차의 제곱의 평균할 때 절대로 이거 쓰는 것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세요.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그냥 다 쓴 다음에 판단을 해야 돼. 써보면서 수치를. 아시겠죠?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자, A, B, C, D에서 한 달간 오존 농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거다. 자, 볼게요. 자, 4번이죠. 자료의 해석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이 녀석들이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 아닌가를 찾아내는 게 뭐라고? 바로 평균과 표준 편차야.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봐봐. 오존 농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 있을 때 평균은 여기서 지금 오존 농도의 변화가 가장 고른 도시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산포도가 평균에 별량들이 평균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가까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야? 산포도의 수치가 낮다라는 얘기야. 산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분산되어 있는 게 많다. 고르지 않다라는 얘기라고. 산포도가 0이면 제일 좋은 거야. 왜냐면 다 평균이라는 소리니까. 편차가 다 0이라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0에 가까울수록 어떻다? 고르다야, 산포도는. 따라서 여기서 딱 보자마자 이게 평균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 여기서는? 평균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평균이 전혀 의미가 없는 수치가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할 거는 뭐야? 변화가 가장 고른 도시, 산포도가 가장 낮은 도시는 어디인가? 그냥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럼 뭐야? 0.2, 2.1, 1.7, 1.4, 5.8. A죠. 뭐 보고 말고 또 할 거 없는 A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은
이 4번 정도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여러분들 틀리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 거의 없는데 문제는 제일 뭐냐 이런 거야. 이런 거. 3번 문제 같은 이런 녀석들이 예를 들면 3-1, 3-3-2 이런 녀석들이 여러분들 계산을 귀찮게 하고 실제로 계산을 할 때도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쓰려고 하질 않아.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풀이하는 걸 쭉 보다 보면은 이걸 그냥 직접 먼저 쓰면은 보통 쉽게 해결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 여기는 괄호해가지고 막 제곱 여러분들 뭐 다 곱셈공식 배웠잖아요. 그냥 써먹으면 돼. 써먹고 여기다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놈의 것들을 안 해.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틀려. 이걸 생각을 못하고 되게 쉽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실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 문제들은 많이 연습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문자가 있거나 이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 문자 그대로 여기다 적은 다음에 문자를 판단해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이제 구하는데 수월함이 있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일단 오늘 이제 여기 분산, 표준, 편차, 3포도까지 수업은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여러분들 요거 문제집, 여기 있는 문제집 정도들은 풀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가지고 오면 채점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풀이까지 다 해주죠. 틀린 문제들 다시 수정하고 풀이까지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여기서 많이 틀렸으면은 이거 다시 풀어가야 돼.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이 시험은, 이 문제는, 이 단원에 대한 시험은 내가 얼마나 꼼꼼하게 계산하느냐야. 그리고 문제를 꼼꼼하게 읽느냐. 이거는 풀 줄 알면 100% 다 풀 수 있지만 아예 지식 자체가 없으면 풀 수가 없는 녀석들이니까 지식도 기본적으로 갖추면서 손으로 쓰는 연습까지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